이 안에 보시면 화장실입니다. 이 평소에 비해서 화장실은 넓게 뽑아져 있는 형태고요. 안에는 샤워를 하실 수 있게 샤워부스 설치해드리고 타일과 타일 사이에 단차이를 둬서 샤워한 물이 바깥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다른 건물들하고 특이한 점이 있다면 화장실의 수건장을 굉장히 크게 설치를 해드려서 충분히 수납이 될 수 있게 공간 처리를 해드렸고요. 휴지를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과 수건, 치약 칫솔까지 전부 다 수용이 가능한 수납장으로 대형으로 짜드렸습니다. 화장실에서 제가 궁금한 게 콘센트의 위치 이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설치를 할 때 양변기 옆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원칙이 있어요. 위아래로 설치를 해주는 건데 요즘에는 위쪽에 설치하는 콘센트도 장으로 짜져 있는 데는 아까 전에 주방에서 봤던 올라오는 콘센트처럼 장 안에다가 심어서 최대한 콘센트를 안 보이게 해주는 게 요새 또 트렌드인데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양변기 옆에는 비데를 꽂을 수 있는 콘센트를 뽑아주고 위쪽에는 드라이기를 꽂을 수 있는 콘센트를 뽑아주고 그렇게 두 개로 뽑아드립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전기회사에 제가 얘기한 거는 내 현장에서는 도면에는 콘센트가 하나만 나와 있을지언정 무조건 두 개로 양쪽으로 뽑아줘서 사용하는데 편하도록 뽑아달라고 저희 현장들은 전체적으로 다 위아래로 콘센트를 뽑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공한 지도 거의 10년 가까이 됐죠. 단차를 둬서 물이 바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이렇게 단차를 둬서 요새는 문으로 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가지고 주인 세대는 이렇게 처리를 해드리고 2, 3층 세입자 세대는 문을 설치를 해드렸는데 주로 이거를 조적으로 쌓거나 아니면 파티션을 그냥 하거나 반만 조적을 쌓아서 반은 유리로 하시거나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단차이는 해달라고 하셔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다용도실이고요. 주방과 마찬가지로 돼지 모양이 반듯하지가 않기 때문에 꺾여가지고 생겼는데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세탁기 외에 여러 가지 물품을 넣을 수 있게 전체적으로 장으로 만들어드려서 이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게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좁은 공간을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활용을 한 거죠. 여기에 커피포트나 믹서기 같은 거 넣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 원래는 거기가 싱크대식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하단 부분을 오픈되어 있는 거를 냅두고 싶다고 하셔서 그거를 이제 포기하시고 상판만 해드린 상황입니다. 여기 스위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고 단순하게 생겼는데 유럽식 스타일을 선호를 하셔서 유럽형으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현관문이 유리하고 목재로 생겼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중문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셨어요. 3층 중간 계단실에 4층 현관문을 설치해서 거기서부터 4층 주인 세대가 쓰면서 올라오게 하려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카드키를 댄 다음에 4층을 눌러야지만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 법에는 최상층까지 올라올 때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그 문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설치를 못하다 보니까 원래 중문으로 쓰려고 했던 이 문이 현관문으로 바뀌어서 도어락이 설치가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여기가 주인 세대에서 나와서 3층으로 가는 복도 계단인데요. 복도 계단에 내부에 목재로 계단을 마감을 해드려서 실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드렸고 난간대 같은 경우에는 계단실 처음 시작되는 부분하고 이 밑에 높이가 90cm 미만이 되면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돼서 윗부분에는 설치하지 않고 개방감을 내드렸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90cm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난간대를 설치해드려서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주인 세대에서 내려와서 3층 임대세대 공간에 내려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따님께서 거주를 하고 계시고 월세를 낸다고 했던가요? 안 내신다고. 월세를 안 내고 사는 무수저인 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이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조명 설명. 여기는 건축주분께서 등을 계속 교체하시면서 핀 조명도 달았다가 간접등식으로 달았다가 계속 변경을 막 하신다고 하셔서 라인 조명하듯이 내부에 틀을 만들어서 레일 자체가 들어갈 수 있게끔 시공을 해놓은 상태고요. 요거를 이제 뜯어서 분리를 시키면 여기다가 다른 핀 조명을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이게 탈부착이 쉽게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핀 조명을 달아주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게 공간 활용을 하실 수 있게 에어컨은 전부 다 시스템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고요. 내부에 초승림 연동 도어로 개인이 업무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게 소재 공간으로 꾸며드렸고요. 그리고 이쪽에 화장실이 주인 세대와 동일한 스펙으로 세면기와 변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서는 샤워하는 공간이 칸막이만 돼 있었는데 여기는 부스로 부스 자리가 기역자로 다 낮게 설치를 해드렸어요. 열고 들어가면은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시게 되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에서 제외가 되는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점자 블럭을 설치해 줘야 되고 여기 버튼에도 점자가 설치되어 있죠. 이걸 눌러보면 내부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협소한 주택치고는 내부 공간이 넓어요. 그 이유가 안에서 휠체어를 또 돌릴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13인승으로 나오고 이 공간 때문에 저희가 허가 면적은 56평이지만 이게 층층이 다 2평씩 올려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공사 면적은 66평으로 10평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면적에 대한 혜택을 받고 건물을 좀 더 크게 넓힐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진입하는 경사로에 대한 기준이 있지만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물이고 장애인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출입구를 보면은 단차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장애인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진입하는 경사로 때문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가 없지만 일반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이 있더라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많이 없어서 알고 계시면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을 좀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유튜브를 보고 의뢰를 주셔서 처음으로 저희가 신축을 했던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준공을 내고 입주까지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서 생활을 하고 계신데 촬영에 흔쾌히 협조해 주셔서 수월하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건물의 이름이 베이스 캠프 하우스고요. 저희 시공자 JNY 종합건설이 있고 설계하신 분은 이재혁 건축사님. 설계를 굉장히 잘하시니까 이분께 또 의뢰를 많이 주시고 시공은 저희가 잘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많은 의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